금강경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제18장 일체동관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이름이 마음일 뿐이다. 그래서 열애는 일체의 중생의 마음을 다 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깨어 있어서 알아차리라는 거죠. 부처님의 눈으로 알아차리라. 일체를 그렇게 이름을 넘어서 바라보아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자. 이 말이죠. 마조도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종에서 선의 황금시대 얘기죠. 육조 해능이 있었고, 그리고 육조 해능 밑에 법을 이어받은 제자 해서 족보가 정리된 큰 제자만 해도 10명이나 됩니다. 그 10명 중에 남학회양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죠? 이분은 이제 8세기를 살았던 분이죠. 그리고 남학회양으로부터 이제 깨우침을 얻은 분으로 마조도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조도일, 마조는 유명한 말씀을 했죠.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상심. 지금 이 자리를 살아가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도의 마음이다. 지금 이 자리 삶을 떠나서 어떤 그런 도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되려면은 바로 지금 이 자리의 평상심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써야 한다. 일상의 마음이 그렇다는 말이죠. 또한 평상심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도 해석이 되죠. 평등하고, 영원한 마음이죠. 그죠? 바로 우리 생각을 알아차리는 생각을 담는 마음이죠. 그죠? 우리는 마음, 그 본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조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참 천하에 으뜸되는 사람이다. 우리 당나라에 저런 큰 스승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래서 마조가 그 이름을 온 천하에 떨쳤습니다. 그래서 마조가 어느 날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이런 큰 인물이 났다. 해서 이제 그 마조가 자라난 고향이 난리가 났죠. 바로 금의 환향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비단 옷을 입고, 비단 이름이죠. 그것을 입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동네에서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해서 마조가 걸어가는데 그 어떤 할머니의 말이 들렸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 고향에서 어떤 인물이 났길래 저렇게 대단한 놈이냐 하고 봤더니만은 저거 우리 동네에서 키질 하던 집에 그 마씨 아들 아니야? 뭐 별거도 아니구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곡식을 까불고 하는 키질이죠. 그래서 키쟁이집 곡식이나 남의 곡식이나 털어주고 까불어주고 그리고 먹고 살던 그 마씨네 아들이네. 별것도 아닌 게 무슨 큰 인물이라고. 난 또 무슨 대단한 사람이 온 줄 알았네.
이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조가 이제 후학을 경계하는 그런 시를 하나 지었죠. 그죠? 권군 막 환양 그대에게 권한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환향도 불성 고향에 돌아가서 머물면은 도를 이루기는 힘들다. 도를 이룰 수 없다. 계변 높아자 저 개천가의 할머니가 화나구시며 나를 옛날 소시적 이름으로 부르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 장면 그대로 서사시죠. 그러면은 옛날 이름으로 나를 부른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전부 과거의 마음이다. 이거죠. 예 시절로 이미 규정을 해요. 딱지를 붙이고 거기에 얽매이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마음에 맞춰서 내가 살다가 보면은 나는 지금 어버이날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과거에 갇혀 살면은 바로 이 업의 마음을 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다. 해서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고향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던 대로 쟤는 어떤 사람이야. 쟤는 어떤 사람이야.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어렸을 때는 나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지.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일 때 우리는 도를 이루기 힘들다.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그래서 고향으로 상징되는 과거에 얽매인 마음, 서로를 과거로 규정하는 마음. 그 마음에 머물면은 도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금강경의 제18장 일체동관분의 과거심 불가득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소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인데, 이름이 마음인데, 마음의 흐름이죠. 사실은 그 마음의 흐름을 우리는 그것으로서 딱지 붙여가지고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산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과거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의 흐름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미래의 마음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의 마음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죠? 여기에 유명한 고사가 있죠. 어떤 스님이 내가 금강경을 통달했다. 이래가지고 금강경 주석서를 하나 지고 어떤 선사를 찾아갔지요. 그랬는데 그 밑에서 배가 고프니까 점심을 얻어 먹어야죠. 그래서 음식점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그 뭐요? 그러니까 내가 금강경을 추석한 걸로 천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가 묻는 거예요.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점심하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그래요. 한 끼 때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점심이라는 말을 물고 늘어졌죠. 점심, 마음에 점을 친다는데 그 얻을 수 없는 마음에 어느 마음에 점을 치려고 그러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꽉 막혀버려서 아이고 이거 내가 헛공부했구나. 그래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점심을 그냥 한자 그대로 점심입니다. 점칠 점자에다가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마음에 점을 쳤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한 끼 먹었다 하고 대충 때운다. 그래서 점심을 바로 점심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거 바로. 그러면은 내가 어느 마음에 점을 치는 순간 그것으로서 됐다 이거죠. 한 끼 해결된 거죠. 그렇다면은 저 사람은 뭐다? 그러면은 거기에 방점을 마음에 점을 딱 찍는 순간에 그냥 저 사람은 뭐 해서 개념 분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점을 딱 찍는 순간에 그런 순간에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거기에 합당한 인연이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크게, 그죠? 존중하게, 귀한 존재로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그런 인연들이 찾아듭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룬 상태를 미리 생각을 해야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연들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 세상살이에서 내 생각과 다르게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낮춰서 보더라도 부처님만이 그리고 보살님만이 그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야. 이렇게 이제 일컬어주는 무아의 가르침, 비아의 가르침으로 항상 우리를 대할 뿐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에 대한 마음에 점을 찍기를, 그죠? 어제의 마음으로 점을 찍습니다. 과거로 나를 규정을 하죠. 나 또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가 싫다고 보면은 터무니없는 환상을 가지고 나를 규정하죠. 그것이 미래로 도피하는 겁니다. 그죠? 과거의 나를 작게 봤다면 이런 내가 싫어, 이런 내가 좋아, 이러다가 보면 반대로 우리가 반대로 모방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와 같이 미래로 도피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동전이 앞뒷면 같은 거죠. 그렇다면 같은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내가 아니다라고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마음에, 나의 지금 마음에, 본래 마음에 점을 찍고 살지는 않는다. 이거죠. 마치 고향에서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꼬맹이 시절에 나한테 뭐 그런 애야. 그냥 딱 그 관념에서 나에 대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것과도 같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마음에 점을 찍고 오늘의 문제를,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죠? 점을 찍어야 될 때가 배가 고프면은 이제 밥 먹는데 어떤 마음으로 먹을까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까요? 나를 생각할 때, 그리고 남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에 점을 찍고 바로 나를, 남을 모두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죠? 내가 습관적으로 마음에 점을 찍는 것, 바로 어제의 마음입니다. 도를 이룰 수 없는 마음이다. 그죠? 고향에 머물러서. 그죠? 전통에 얽매이다가 보면은 발전 속도가 늦습니다.
전통을 과감하게 깨버렸을 때, 그죠? 새롭게 만들어 나갈 때, 그랬을 때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죠? 뭐, 우리가 구대륙, 신대륙, 이렇게 말하죠. 뭐, 유럽은 신분제를 벗어나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서도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신분제를 살고 있지요. 그죠? 뭐, 거기에서 고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학교 선생님이 너 뭐 해? 그러면 거기를 안 벗어나고 그렇게 삽니다. 그죠? 정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엘리트 학교를 나온 귀족들만 합니다. 그런데 신대륙에서는 새로 만든 데서는 그렇지가 않지요. 그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어제로 머물게 하는, 바로 옛날에 살던, 전통의 굴레에 갇혀 살던 이런 고향과도 같은 것이다. 해서 고향이 가진 다른 의미, 그죠? 어제의 마음에 점을 찍고 사는 마음. 그래서 너는 어제 이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세요 하는 마조의 간곡한 부탁이 바로 이 시입니다. 저기 뭐 키질이나 하면서 키나 까불면서 먹고 살던 마신의 아들이구만. 그렇습니다. 이미 마조는 온 천하의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의 스승을 그냥 남의 곡식이나 까불어주고 살던, 네? 뭐 그런 애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굴레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집어넣으려고 할까요? 바로 그 마음을 살펴봅니다. 어디에 점을 찍고 있는가? 그걸 살펴봅니다. 이러한 상대를 규정하려는 이런 것은 도처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뭐 귀신 얘기, 도깨비 얘기에서도 항상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그러죠. 그죠? 예를 들면은 도깨비, 그죠? 우리와 다른 낯선 존재죠. 그 낯선 존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도깨비? 그럼 도깨비하고 얘기하고, 에? 도깨비가 뭐 좀 띨빵하게, 그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주면 그래? 하고서는 막 금덩어리도 퍼주고 이런 친근한 친구, 도깨비와 같이 사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라면은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 속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도깨비, 그러면 그것은 아주 흉악하고 무섭게 생겼죠. 그래서 절대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악령과도 같은 일을 하죠. 왜냐? 바로 옆에 동네로 가서 살지 말아라. 그냥 영주 내 말만 듣고 살아라 하고 백성을 규제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호패, 신분증만 있으면 그냥 뭐 한양 살다가, 그죠? 함경도가 살 수도 있고 경상도가 살 수도 있었지만 일본은 막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영주의 재산이기 때문에 절대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구석구석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어제의 마음들, 이런 것들로 나를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것. 그죠? 개천가에서 키나 까불던 애구만. 할머니의 말에서 상징되는 것. 그러한 것에서 벗어난 자유의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하는 마조의 애틋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에 점 찍고 한 주를 보내왔는지,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곰곰 반성을 해보고, 그죠? 내가 점을 찍고 살아가야 될 그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가 한번 살펴보는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 그리고 새로운 사연을 마주하는 모든 인연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고 그리고 평안하시고 가까운 인연의 참 모습을 발견해내고 나의 참 모습을 드러내어서 서로가 넉넉하고 즐거운 모든 두려움을 벗어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